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그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고 이 레그의 전반적인 흐름, 즉 동작 과정을 볼 거고 이 레그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레그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검색과 생성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LLM은 학습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는 약하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해서 모델에게 함께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문서를 참고해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모델이 가진 지식을 바깥 데이터로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개괄적인 이 아키텍처인데 이 사용자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원래였다면 바로 LLM이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질의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레그 시스템 안에 있는 DB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 DB 안에서 이 질의와 관련된 답변을 같이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라는 질의에 알맞는 답변이 만들어졌다면 기존에 넣었던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라는 질의와 이 DB에서 찾은 답변을 같이 프롬프트에 넣어서 LLM이 응답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그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LLM에 좀 환각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모델이 자신이 모르는 내용을 좀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그는 실제 문서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지식 업데이트 문제입니다. LLM은 학습 시점 이후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신 정보나 회사 내부 문서 같은 내용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그는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실시간이라 함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 학습 시점에 관계없이 좀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좀 실무적인 니즈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사내 매뉴얼이나 정책 문서, 기술 문서 등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이나 검색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 레그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레그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버 검색 단계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벡터로 변환하여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문서 조각들을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그멘테이션 확장 단계입니다. 방금 검색된 문서들을 LLM 프롬프트에 함께 넣어 모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제너레이션 생성 단계입니다. LLM은 사용자 질문과 제공된 문서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 세 단계가 결합된 것이 일반적인 레그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레그의 좀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좀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은 바로 LLM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 단계, 즉 검색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검색 단계에서는 질문을 벡터로 변환한 뒤 벡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문서 조각들 중에서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탑 K개의 청크들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검색된 청크들을 하나의 패키처럼 묶어서 이 질문과 함께 같이 프롬프트 안에 입력이 되게 되고 이를 LLM이 읽어서 대답을 해놓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LM은 프롬프트에 포함된 문서 정보를 참고해서 보다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는 레그가 작동하기 위해서 문서를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로드 단계에서는 PDF, 워드 문서, 웹페이지, 제이슨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레그는 문서 형태에 종속되지 않고 텍스트만 추출할 수 있으면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플릿 단계입니다. 가져온 문서를 그대로 넣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청킹 전략에 따라 문서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야 검색 정확도가 높아지고 LLM 토큰 한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베디드 단계입니다. 이 나누어진 각 청크를 인베딩 모델에 넣어서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형태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0.3, 0.4, 0.1 이런 형태의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벡터가 바로 해당 청크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 단계에서는 이 벡터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동일하게 인베딩을 만들어 DB에 저장된 벡터들과 비교해서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청크들을 빠르게 찾아오는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레그 동작 과정 흐름도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먼저 그 질문을 인베딩 모델이 벡터로 변환합니다. 그 벡터를 기반으로 벡터 DB에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탑 K개의 문서 조각들이 검색됩니다. 이 문서 조각들은 LLM 입력이 함께 합쳐져 하나의 컨텍스트 팩으로 구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LLM이 그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근거를 포함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력, 검색, 결합, 생성 이 흐름으로 동작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그 구성 요소 소개입니다. 레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인베딩 모델입니다. 텍스트를 수학적인 벡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며 검색 품질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벡터 기반의 시밀러리티 서치를 수행하는 저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인콘, 크로마DB 같은 제품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킹 전략입니다. 문서를 일정 크기로 나누는 방식인데 너무 크게 자르면 잡음이 많아지고 너무 작게 자르면 문맥이 끊기기 때문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LLM 모델이 있습니다. 검색된 문서를 참고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은 청킹과 문서 전처리 전략입니다. 레그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청킹인데요. 청킹은 이 문서를 일정한 길이로 나누는 전처리 과정인데 이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검색 품질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200에서 500 토큰 정도로 나누고 문맥이 끊기지 않도록 오버랩을 조금 주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여기서 오버랩은 특정 문장이 특정 타임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청킹이 그 타임 포인트보다 작거나 많아지게 되면은 뭐 중복이 되거나 해당 의미를 못 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버랩 방식을 주게 됩니다. 또한 문서의 특성에 따라 제목 단위, 섹션 단위로 나누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런 특정 제목 단위나 섹션 단위로 나누게 된 다음에 그 앞에 메타데이터로서 특정 정보들을 주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추가로 텍스트 정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PDF에서 불필요한 줄바꿈이나 개행이 섞여 있으면 검색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텍스트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는 꼭 정제가 필요합니다. 리트리벌 전략 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Similarity Search, 즉 의미적으로 가장 가까운 청크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Maximal Marginal Relevance입니다. MMR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질문과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중복된 문서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다양성을 고려해 문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서치가 있습니다. BM25 같은 키워드 기반 검색과 벡터 기반 의미 검색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숫자나 고유명사처럼 키워드가 중요한 경우 이 방식이 성능을 훨씬 높여줍니다. 상황에 따라 유사도 중심, 다양성 중심, 키워드 중심 전략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고품질 레그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트리버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MMR, 즉 다양성을 고려하는 검색 방식을 설명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공지능 강의 계획서를 검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벡터 검색만을 사용하면 탑3 결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1번과 2번이 너무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서가 여러 개 나오면 사용자가 필요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MR은 두 번째 문서를 고를 때 질문과 얼마나 유사한가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된 문서와 얼마나 겹치지 않는가도 함께 고려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즉, 인공지능 개론처럼 1번과 너무 비슷한 문서는 제외하고 인공지능과 윤리처럼 관련은 있지만 다른 관점을 가진 문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탑3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탑 1번과 탑 2번을 모두 고려해서 탑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하이브리드 서치, 즉 키워드 기반과 의미 기반 검색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서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합니다. 첫 번째, 인베딩 기반 검색, 다시 말해서 시멘틱 시밀러리티입니다. 이 방법은 문장의 의미를 기준으로 관련된 문서를 찾습니다. 단어가 정확히 같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가 비슷하면 검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M25 기반의 키워드 검색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문서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TF, 턴 프리퀀시, 단어가 문서 안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IDF,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 흔한 단어인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 단어인지. 일반적으로 I, 더, 같은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종의 제약을 주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이 문서의 길이를 보정하는 건데 이 긴 문서가 유사도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담고 있어서 그만큼 이 긴 문서가 유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특정 BM25라는 알고리즘은 정확한 단어 매칭에 기반하기 때문에 문서 안에 특정 키워드나 숫자, 고유명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매우 강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서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문장의 의미도 고려하고 정확한 키워드 매칭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서치는 의미 기반 검색의 유연함과 단어 정확도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는 검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